끝까지 숨긴 사람. 주요 등장인물. 강태준. 표정은 단정하지만 눈빛은 매우 단호함. 말수가 적고 감정 표현을 아끼는 인물. 윤미정 어머니. 가장 편안하고 따뜻한 표정. 돈도 권력도 없지만 이야기의 도덕 중심. 서지의 파혼 상대. 준재벌 딸. 차분해 보이지만 경계심과 자존심이 얼굴에 드러남. 사랑보다 체면, 감정보다 계산을 택한 인물. 박도윤 아들. 출세욕과 죄책감 사이에서 흔들리는 인물. 서한식 준재벌 회장. 지혜의 아버지. 권위적인 자세와 굳은 얼굴. 돈과 조건으로 사람을 재단하는 인물. 김 실장 비서실장. 감정 드러내지 않는 냉정한 얼굴. 회장의 그림자 같은 존재. 그 남자는 일부러 초라해 보이려고 재킷 단추를 다시 풀었다. 거울 속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대로 나왔다. 오늘은 그래야 했다. 소개팅 카페 문이 열리자 커피 냄새와 함께 시선이 스쳤다. 강태준은 고개를 숙인 채 창가 자리에 앉았다. 낡은 재킷, 색 빠진 구두, 손목엔 오래된 시계. 값비싼 건 하나도 없었다. 있어도 없는 척했다. 그는 평생 이름 하나로 사람을 만났다. 회장님이라는 호칭이 붙는 순간 웃음은 빨라지고 질문은 사라졌다. 사람들은 그를 보지 않았다. 뒤에 붙은 숫자만 봤다. 그래서 오늘은 숫자를 지웠다. 사람으로 남고 싶었다. 딱 한 사람 앞에서. 윤미정은 이미 와 있었다.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몸은 안으로 말려 있었다. 가방을 무릎에 올려두고 두 손으로 꼭 붙잡은 채 문을 닫는 순간부터 자신을 줄이는 사람의 자세였다. 미정 씨죠? 태준이 먼저 일어났다. 아, 네. 미정은 급하게 고개를 숙였다. 앉으면서도 의자를 반 칸 더 안쪽으로 당겼다. 공간을 차지하면 안 된다는 습관. 잠깐의 침묵. 미정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저는 식당에서 일해요. 대단한 건 없어요. 그 말은 겸손이 아니었다. 먼저 낮아지면 덜 다친다는 오래된 방어였다. 태주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말했다. 대단한 게 없는 사람요. 잠시 멈췄다. 제가 살아보니까요. 그런 분들이 제일 오래 버티더군요. 미정의 손이 멈췄다. 그건 위로도 칭찬도 아니었다. 누군가 처음으로 그녀의 인생을 통째로 부정하지 않는 말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미정은 그 문장을 계속 곱씹었다. 대단하지 않아 보여도 오래 버티는 사람.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다. 며칠 뒤 태주는 작은 봉투를 건넸다. 파스와 찜질팩. 손 많이 쓰셨을 것 같아서요. 미정은 아무 말도 못했다. 아프기 전에 먼저 알아본 사람이 있었던 적이 없어서 그렇게 둘은 조용히 재혼했다. 사진도 축하도 없이. 그리고 어느 날 미정에게 문자가 왔다. 엄마, 나 결혼해. 바빠서 나중에 자세히 말할게. 태준이 물었다. 상견례는요? 미정은 웃으려다 실패했다. 안 부른대요. 그날 밤 태준은 지갑 속 명함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아직은 뒤집지 않았다. 이 만남이 어떤 자리로 이어질지 그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문자를 받은 날부터 미정은 하루에 몇 번씩 휴대폰을 들었다 내려놓았다. 아들이 다시 연락해 오지 않을까 해서였다. 결혼 날짜, 장소, 상견례 이야기. 엄마라면 당연히 알아야 할 것들이 아무것도 오지 않았다. 그 대신 동네에서 먼저 들려왔다. 미정 씨 아들 상견례 한다던데. 백화점 식당에서 한다더라. 상대 집안이 꽤 좋대. 미정은 웃으며 고개만 끄덕였다. 모른다고 말할 수 없었다. 아들이 일부러 말하지 않았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자기가 더 작아질 것 같아서였다.
집에 돌아와 밥을 차리다 말고 손을 멈췄다. 냄비에서 국이 넘치고 있었지만 불을 끄지 않았다. 괜히 그 소리를 더 듣고 싶었다. 집이 너무 조용했기 때문이다. 상견례 날짜는 언제래요? 태준이 조용히 물었다. 다음 주요. 미정은 눈을 피했다. 근데 저는 안 부른대요. 그 말이 공기처럼 흩어지길 바랐다. 괜히 말했다는 후회가 밀려왔다. 태주는 잠시 말이 없었다. 화를 내지도 위로하지도 않았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서웠다. 왜요? 태준이 다시 물었다. 미정은 천천히 말했다. 상대 집안이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한대요. 저 같은 엄마는 좀 곤란하대요. 말하면서도 웃었다. 스스로를 대신 변명하는 웃음이었다.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군요.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다. 그럼 미정 씨가 가야겠네요. 미정은 그 말을 듣고도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가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숨지 말라는 말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괜히 가서 도윤이 힘들어질까 봐요.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도윤 씨가 힘들어지는 건 태주는 말을 멈췄다가 이어 말했다. 미정 씨 때문이 아닙니다. 그날 밤 미정은 부엌에 오래 서 있었다. 결국 한과를 만들기 시작했다. 비싼 건 살 수 없었다. 하지만 손이 들어간 건 줄 수 있었다. 밀가루를 체에 내리고 꿀을 데우며 생각했다. 이게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고. 새벽녘 손목이 저려왔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다. 엄마로서 할 수 있는 방식이 이것뿐이었으니까. 방 문틈으로 태준이 그 모습을 보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지갑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했다. 아직은 그 이름을 꺼낼 때가 아니었다. 상견례 날 아침, 미정은 알람이 울리기 전 눈을 떴다. 몸이 먼저 깨어 있었다. 괜히 시간을 끌다 보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다. 한과를 다시 꺼내 포장을 고쳤다. 종이가 살짝 젖은 자국을 보고 다시 바꿨다. 흠이 보이면 그게 바로 이유가 될까 봐서였다. 같이 갈까요? 태준이 물었다. 아니요. 미정은 고개를 저었다. 괜히 더 말 나올까 봐요. 태준은 더 묻지 않았다. 다만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 미정의 등을 오래 보았다. 그 등은 언제나처럼 조금 굽어 있었다. 백화점 고급 식당 앞. 유리문 너머로 반짝이는 테이블이 보였다. 와인잔, 꽃장식, 정갈한 웃음들. 미정은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문을 열자 직원이 다가왔다. 예약자 성함이요. 미정은 잠시 숨을 골랐다. 윤미정입니다. 아들 상견례로 왔어요. 직원은 태블릿을 훑었다. 미묘한 침묵. 그리고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다.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 말에 발이 묶였다. 잠깐만요. 금방 나가요. 선물만. 그때 식당 안에서 아들이 보였다. 도윤은 웃고 있었다. 미정이 아는 웃음이 아니었다. 엄마, 왜 왔어? 아들은 미정 쪽으로 오지 않았다. 자리에 앉은 채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상견례는 우리끼리 하기로 했잖아. 그 말이 더 아팠다. 부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제야 확인받은 느낌이었다. 미정은 봉투를 내밀었다. 이것만 두고 갈게. 그 순간 지혜가 일어섰다. 미소는 예뻤고 목소리는 차분했다. 어머님, 여기 자리는요? 잠깐 멈췄다가 덧붙였다. 격이 정해져 있어요. 격. 그 단어가 공기를 갈랐다. 미정은 한 발 물러섰다. 그럼 잠깐만 앉아도 불편하실 수 있어요. 지혜의 말은 끝까지 정중했다. 요즘은 다 브랜드로 준비해서요. 봉투를 힐끗 본 시선이 스쳤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위생 문제도 있고요.
미정의 손이 떨렸다. 아무도 크게 말하지 않았지만 이미 충분했다. 그때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 침묵이 선택이었다. 미정은 봉투를 내려놓았다. 축하해. 돌아서 나오는 동안 아무도 붙잡지 않았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컸다. 그 소리로 미정은 알았다. 이 자리가 곧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미정이 나간 뒤에도 상견례 자리는 계속됐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웃음은 이어졌고 잔은 채워졌다. 그 침착함이 더 잔인했다. 아까는 좀 놀랐네요. 지혜의 어머니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래도 미리 정리돼서 다행이에요. 도윤은 웃었다. 웃어야 했다. 그 웃음이 지금 자리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부모님도 이해해 주실 거예요. 도윤이 말했다. 요즘은 다들 현실적이니까요. 서한식이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현실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결혼은 감정이 아니라 결합이니까요. 그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에겐 상식이었다. 그때 직원이 다가왔다. 손님, 추가 주문 괜찮으실까요? 이따가요. 지혜가 답했다. 오늘은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싶어서요. 깔끔. 그 단어가 테이블 위를 미끄러졌다. 잠시 뒤 식당 문 쪽이 소란스러워졌다.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들이 겹쳤다. 고개들이 동시에 문 쪽으로 돌아갔다. 검은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들어왔다. 서너 명. 그 사이로 한 사람이 걸어왔다. 자세가 달랐다. 속도가 달랐고 주변의 공기가 달라졌다. 서한식의 표정이 먼저 굳었다. 그는 벌떡 일어섰다. 강태준 회장님, 순간 식당의 소리가 낮아졌다. 웃음도 접시 소리도 사라졌다. 강태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테이블로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태준입니다. 그 이름 하나로 자리는 이미 반쯤 뒤집혔다. 도윤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 저희가 미처. 강태준은 도윤을 보지 않았다. 그는 빈 의자 하나를 끌어당겼다. 미정이 잠깐 앉으려다 일어났던 자리였다. 여긴 강태준이 말했다. 아직 자리가 남아 있군요. 지혜의 미소가 처음으로 흔들렸다. 회장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강태준은 테이블 위에 봉투를 집어들었다. 손으로 천천히 만져보았다. 종이의 결을 확인하듯. 아까 그가 말했다. 이걸 두고 가셨죠?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이 손을 보고 강태준이 고개를 들었다. 위생을 말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서한식이 급히 나섰다. 회장님, 그건 표현이 조금. 표현이 아닙니다. 강태준의 목소리는 낮았다. 평가였죠. 그는 봉투를 테이블 가운데에 내려놓았다.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제 아내입니다. 강태준이 말했다. 윤미정. 그 순간 도윤의 숨이 멎었다. 아, 아내분이셨습니까? 지혜의 어머니가 가장 먼저 말을 꺼냈다. 말끝이 살짝 떨렸다. 방금 전까지의 여유는 이미 사라져 있었다. 서한식은 잔을 내려놓았다. 손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는 이미 계산을 시작하고 있었다. 이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 지금 이 자리의 공기가 알려주고 있었다. 저희가 미처 인사를. 지혜가 웃으며 말을 이었다. 괜찮습니다. 강태준이 말을 끊었다. 웃지 않았다. 그는 봉투를 다시 밀어놓았다. 인사는 이미 충분히 받았습니다. 문 앞에서요. 식탁 위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아무도 그 장면을 부정하지 못했다.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다시 앉았다.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회장님, 그게 아니라
도윤 씨, 강태준이 처음으로 그를 불렀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피할 수 없었다. 아까 질문을 하나 놓친 것 같아서요. 도윤이 고개를 들었다. 부모는 강태준이 말했다. 자식 인생에서 숨겨야 할 배경입니까?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다. 서한식이 급히 끼어들었다. 회장님, 오늘 자리는 감정적인. 아닙니다. 강태준은 서류 가방을 열었다. 아주 현실적인 자리죠. 테이블 위에 서류가 펼쳐졌다. 투자 제안서, 협력 계약서, 서한식 회사 이름이 선명했다. 이 계약, 강태준이 말했다. 오늘 오전부로 검토 중이었습니다. 서한식의 얼굴이 굳었다. 회장님, 저희 회사는 위생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강태준의 말이 정확히 꽂혔다. 지혜가 숨을 들이켰다. 회장님, 오해가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오해는 강태준이 고개를 저었다. 사과로 끝나지만 그는 서류를 접었다. 평가는 기록으로 남습니다. 테이블 위의 사람들은 이제야 이해했다. 이 남자가 왜 지금 나타났는지. 오늘부로 강태준이 말했다. 모든 협력은 보류합니다. 서한식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강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다. 결혼은 조건이라고 하셨죠? 그 조건에서 제 아내는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그 말이 끝나자 식당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그날 이후 세상은 조용하지 않았다. 식당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먼저 말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기사 제목이 떠다녔다. 재벌 회장, 나이 많은 재혼 아내 동반. 상견례장에서 벌어진 갑작스러운 투자 철회. 지혜는 그 제목들을 한 줄씩 읽었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를 지웠다. 가만히 있지 말자. 지혜가 말했다. 이건 우리가 당한 거야. 그날 저녁부터 온라인에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익명 게시판, 짧은 인터뷰, 의도적으로 잘린 사진들. 돈 보고 결혼한 여자. 아들 결혼 망친 욕심 많은 재혼. 미정은 식당 문을 열자마자 멈췄다. 유리 너머에 사람들이 서 있었다. 휴대폰을 들고 속삭이며 그녀를 찍고 있었다. 저 사람이래. 진짜야? 미정은 고개를 숙이고 주방으로 들어갔다. 손이 떨려 칼을 놓쳤다. 금속 소리가 크게 울렸다. 도윤은 그 모습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식당 바닥을 닦다가 같은 자리를 몇 번이나 문질렀다. 그날 밤 도윤은 집에 돌아가지 않았다. 빈 사무실에서 혼자 앉아 있었다. 기사 댓글을 하나하나 읽었다. 자기 이름이 나오지 않아도 그 안에 자기가 있다는 걸 알았다. 한편 태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회의도 취소했고 인터뷰도 거절했다. 다만 한 가지를 기다리고 있었다. 선을 넘는 순간. 며칠 뒤 한 통의 제보 메일이 도착했다. 지혜가 직접 지시한 자료였다. 사진 조작, 증거 편집, 그리고 탈세를 덮기 위한 거래 내역. 태주는 파일을 닫았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이제군 그는 전화 한 통을 걸었다. 짧게 말했다. 준비하세요. 같은 시간 지혜는 처음으로 불안을 느꼈다. 전화가 연결되지 않았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비웠다. 그 불안의 끝에서 도윤은 식당 불을 끄며 처음으로 말했다. 엄마, 그 한마디가 너무 늦었다는 걸 그 자신이 제일 잘 알고 있었다. 폭로는 예고 없이 터졌다. 아침 뉴스 자막이 바뀌는 데엔 10분도 걸리지 않았다. 서한식 회사의 이름이 화면에 올랐다. 탈세, 차명 계좌, 내부 증거 조작. 한 줄 한 줄이 정확했고 반박의 틈이 없었다.
기자회견장은 금세 아수라장이 됐다. 마이크가 겹쳤고 질문이 쏟아졌다. 서한식은 단상에 서서 입을 열지 못했다. 그의 침묵은 답변으로 처리됐다. 지혜는 차 안에서 그 장면을 봤다. 핸드폰이 진동했다. 연결되지 않는 번호들. 어제까지 곧 연락드리겠다던 사람들이었다. 아버지, 지혜가 중얼거렸다. 하지만 통화는 끝내 연결되지 않았다. 그날 오후 회사 앞에 사람들이 몰렸다. 문은 닫혔고 직원들은 빠져나왔다. 유리문에 붙은 공지 하나가 모든 걸 말해줬다. 업무 중단. 지혜는 집으로 돌아왔다. 화장을 지우지도 못한 얼굴로 소파에 앉았다. 손이 떨려 리모컨을 떨어뜨렸다. 그때 문자가 왔다. 도윤이었다. 미안해. 그 말 한 줄 뿐이었다. 지혜는 웃었다. 처음으로 계산 없는 웃음이었다. 그리고 그 웃음이 오래가지 않을 걸 알고 있었다. 같은 시간 미정의 식당은 조용했다. 사람들이 더는 사진을 찍지 않았다. 수군거림도 멈췄다. 미정은 주방에서 천천히 접시를 닦았다. 손에 베인 자국이 따끔거렸지만 이번엔 멈추지 않았다. 도윤이 문 앞에 섰다.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했다. 엄마, 나 좀 앉아도 돼?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말은 하지 않았다. 잠시 후 도윤이 봉투를 내밀었다. 첫 월급 봉투였다. 손때 묻은 얇은 봉투. 작아. 도윤이 말했다. 미정은 봉투를 다시 밀어주었다. 내가 번 거야. 그 말에 도윤의 눈이 젖었다. 하지만 미정은 더 보지 않았다. 그날 밤 태주는 창가에 서 있었다. 도시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다만 몇 사람의 자리가 사라졌을 뿐이었다. 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말했다. 이제 마지막이군요. 며칠 뒤 미정은 평소처럼 식당 문을 열었다. 특별한 손님은 없었고 특별한 말도 없었다. 달라진 건 하나였다. 이제는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는 것. 그날 오후 태준이 식당으로 들어왔다. 여전히 낡은 재킷이었다. 일부러 바꾸지 않았다. 괜찮으세요? 태준이 물었다. 미정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졌어요. 그 대답에는 참는 기색이 없었다. 버티는 말도 아니었다. 그저 사실이었다. 뉴스는 더 이상 그들을 부르지 않았다. 이야깃거리는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 세상은 늘 그렇게 빨랐다. 도윤은 매일 식당에 들렀다. 말은 많지 않았다.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닦고 불을 끄고 나갔다. 어느 날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나 여기서 다시 시작해도 될까? 미정은 잠시 그 얼굴을 보았다. 한때는 출세가 전부였던 얼굴. 이제는 내려온 얼굴이었다. 천천히 미정이 말했다. 서두르지 말고. 그 말이 허락이었다. 그날 밤 태주는 미정과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다. 창밖은 조용했다. 후회되세요. 미정이 물었다. 그날 거기서 그렇게까지 하신 거. 태주는 고개를 저었다. 후회는 없습니다. 다만 그 자리에 제가 늦게 간 게 아쉽죠. 미정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도요. 그날 이후로는 제가 숨지 않아요. 태주는 그 말을 오래 마음에 담았다. 며칠 후 상견례가 열렸던 그 식당 앞을 지나쳤다. 간판은 그대로였지만 그날의 사람들은 없었다. 미정은 잠시 멈췄다가 말했다. 여기서 끝난 거죠? 태주는 답했다. 아니요. 여기서부터입니다. 미정은 알았다. 복수는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는 걸.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다시는 나를 함부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라는 걸. 그날 밤 미정은 아주 오랜만에 불을 끄고도 마음이 밝았다.